영향으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소폭 벌어졌습니다. 일부 한강변 고가 재건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가 들썩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대체 수요인 주거용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다 금리 인하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유입되기 시작해서입니다.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8,19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 오산 힐스테이트 오산 더 클래스, 대전 중구, 대전 뇌부 스위첸 등에서 청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외국에도 블루 먼데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이 월요병이라는 게 꼭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이 월요일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꼭 해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월요일이죠. 오히려 이런 압박감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비생산적인 일을 하자라는 뜻의 SNS에서 요즘은 최소한의 월요일이라는 말이 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월요일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짓누르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최소한의 월요일 그 뜻처럼 오늘은 꼭 뭔가를 중요한 걸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조금은 쉬운 일 먼저 해야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 공부도 한번 해봐야지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월요일도 조금 더 가볍게 넘기고 금세 화요일이 또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마음 편하게 월요일 보내실 수 있도록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힘들지 않고 조금은 가벼운 월요일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환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병을 퇴치시키는, 그리고 월요일을 기대되게 만드는 차윤환 대표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특히 내일을 모르는 분들, 내가 갖고 있는 내 부동산이 내일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자금으로 어떤 집을 해야 나의 내일이 열릴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진심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열심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병도 그리고 부동산 고민병도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게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월요일 시작하는 의미의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인기, 바로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그중에 좀 핵심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재개발은 너무 알아야 할 게 많고 또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재개발을 좀 시작해야 할지 그 비법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제가 9월부터 이제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대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이 좀 각광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거의 가격이 뭐 저기 히프크림 뭐 하여간에 똥값처럼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피스텔이 연금형 수익형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나마 지금 이 과정 속에서도 늘 관심이 있는 게
재개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곳에 아파트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수요는 많고 공급이 없고, 그리고 지어줄 땅이 없습니다. 남산 한강 메워서 남산을 토지 개발해서 아파트 공급할 상황도 아니고,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노후 주거지, 단독주택과 빌라들을 부셔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서울의 미래의 전망을 잘 보시는 분들, 오랫동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서울의 재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귀가 얇아서 투자를 하더라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에는 주의해야 될 거와 오르는 상승 포인트들이 한 10몇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오늘 요 3가지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투자를 했을 때 절대 손해보지 않고 정말 내 집 마련 또는 투자 목적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재개발의 투자 3가지 투자 비법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개발 투자 3가지 비법이 이건.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꼭 챙겨라, 이런 뜻이고요. 이것도 모른다면 재개발 투자 하지 마라. 진심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들한테 투자해놓고 당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재개발 투자는요, 작은 지분에 투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조건 재개발은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준공까지 10년, 15년, 물론 모아타운 경우만 5, 6년, 7, 8년 걸리는 거니까, 일반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동 이런 데 보면요, 20년도 더 걸립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재개발보다 훨씬 더 걸립니다. 재건축은 기간적으로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많이 걸리는 기간 동안에 큰돈 집어넣고 자기의 주거 품질, 재개발 재건축지는 노후도가 심하게 주거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엉뚱한 데서 집 한 채 사서 살아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엉뚱한 데서 정말 아파트 지어지기 전에 나의 젊음도 사라지고, 또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개발 투자할 때는 제발 건축되는 준공이 언제냐 물어보지 말고, 입주가 언제냐 물어보지 말고, 얼마나 오를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오를까, 요걸 좀 현재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재개발을 일단은 투자 목적으로 보셨다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는 그때 주거의 목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투자 목적에서 주거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개발 투자의 3가지 비법은 투자 쪽에 중점을 뒀고요, 거주에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돈만 많이 벌고 여러분이 30억, 50억, 100억 벌면은요, 그때는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주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돈만 있으면 아무나 선택해서 들어가면 살거든요. 항상 여러분이 보시고 느끼시겠지만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는 덜 오릅니다. 이미 비싼 거지요. 그런데 이 비싼 걸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재개발을 통해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비싼 그런 아파트로 가는 걸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의 목적을 좀 중점적으로 두셔서 많이 벌어서 원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지분에 투자하라, 이 말은 투자의 목적이니까 재개발지에서는 아파트가 나오는 평형이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입주권 주어지는 게 24평 또는 25평,
33평 또는 35평, 34평 사이죠. 그리고 40평, 대형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재개발 지분은 대지 지분, 여기 작은 지분이라는 것은 작은 대지 지분에 투자하라.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공부상 주택이 있어야 된다. 자, 주택은 반드시 입주권을 줍니다. 그런데 땅만 있는 경우에는 90제곱미터 27.2평 이하의 경우에서는 아파트 입주권, 즉 아파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지분은 0, 대지 지분이 0이고 주택이라면 아파트를 준다라는 거죠. 이런 건물이 뭐가 있을까요? 무허가 건축물, 소위 뚜껑이라는 게 있어요. 뚜껑. 그리고 대지가 3평, 4평, 그다음에 8평, 10평 있는 거 뭐가 있죠? 다세대 주택, 빌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20평, 30평, 50평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얘들은 다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큰 걸 살려면 돈이 많이 들다는 걸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작은 대지 지분에 투자하라. 반드시 성공하고 돈도 더 많이 번다. 그리고 한 개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채를 투자하는, 여러 입주권이니까 여러 개라고 해서 여러 개를 투자하라. 나도 투자하고 자녀분들 투자해주고, 그리고 손주는 만약에 손주 투자해주고, 만약에 자녀분밖에 없다면 사주고도 돈이 남는다면 나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라. 그래서 부동산 재개발 투자는 한마디로 답이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 이 다다익선은 유방에 부하였던 한신이 사용했던 말이죠. 유방이 나는 군사 몇 명을 거느리면 되겠느냐? 예, 유방 폐하께서는 10만이면 될 줄 아옵니다. 그러면 너는 몇 명이나 할 수 있냐?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싸움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삐졌죠. 그래서 토사구팽을 당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다익선. 그런데 부동산은 서울의 재개발은 많이 투자할수록 이익이 많고 많이 법니다. 서울은 토사구팽을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건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방의 재개발이라든가 서울을 벗어난 재개발은 하지 마십시오. 건축비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재개발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왜? 분양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토사구팽이 아니라 투자팽 당합니다. 투자팽. 그래서 그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지분을 투자하되 위에 뚜껑, 지붕, 주택 이러한 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작은 걸 투자하라. 이렇게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 분담금을 두려워하지 마라. 추가 부담금은 왜 두려워하지 마라? 좋은 지역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은 고급 아파트를 만드니까 추가 부담금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작은 지분을 투자하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적게 투자하기 때문에 지분도 작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나의 권리 가격이 낮습니다. 낮으면 나중에 입주할 때 24평을 받거나 30평 받으면 그 받은 분양가에서 내 권리가격을 뺀 나머지가 추가 부담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 맨날 투자라고 하면 추가 부담금 많이 와가지고 뭐 그거 걱정 1도 하지 마십시오. 화폐 가치는 무조건 하락합니다. 화폐 가치는 무조건 하락하고요.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굳이 본인이 내가 입주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중에 추가 부담금 전세 놓고 추가 부담금 내도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추가 부담금을 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본인이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투자한다고 해서 본인이 꼭 거주하는 투자를 생각하지 마시라. 항상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예요? 투자와 주거를
일치시키는 사람들 부자 못 된다. 투자성이 좋으면 주거 품질이 떨어지고 주거 품질이 높으면 투자성이 떨어진다. 왜? 주거 품질 높은 거 사려면 그만큼 비싼 걸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때까지는 투자와 주거를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부자 됩니다. 이거 한 4번 정도 써줘야 되는데 추가 부담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은 두려워하지 마라.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2016년, 17년 문재인 정부 때 금 한돈의 가격이 18만 원에서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 한돈의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금을 1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kg를 살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0.5kg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뚝 떨어졌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은 지금 내요? 아니면 미래에 입주할 때 내요? 미래에 입주할 때 내는 거죠. 그때 화폐 가치가 뚝 떨어져 있으니까 싼 화폐로 추가 부담금 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가 부담금 걱정하지 말고 뭐만 걱정하라? 가격이 오르느냐,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상승하는 것만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추가 부담금 때문에 새가슴 돼가지고 투자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형 아파트 입주권을 공략하라. 맨날 투자한다고 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30평 집은 갈 수 있어요? 30평 아파트 받을 수 있어요? 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는 33평형, 30평대 아파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런 거주도 안 하는데 굳이 30평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시청자님들 방송 계속 보시라고 이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작은 지분이 왜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볼게요. 자, 어느 동네에 갔더니 빌라 가격들이 3억, 5억, 10억 막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분값, 대지 지분이 0평, 1평, 2평 이렇게 해서 쭉 커지는데 평수가 커질수록 자기가 살 금액은 비싸집니다. 한 평짜리는 3억 5천. 평당 3억 5천 너무 biz네요. 근데 2평짜리는 4억. 4억 나누기 2하니까 평당 2억. 평당가가 푹 줄어들죠. 그러다 가지고 한 5평 샀더니 5억 5천. 5억 5천을 5평으로 나누니까 평당 1억 1천. 이거 생각해 보면 안 보일까 봐 이거 다 지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 대지 지분이 커질수록 평당가는 낮아집니다. 이렇게 3억 5천 한 평에 3억 5천 평당 3억 5천 하는 게 10평짜리 사면 평당 8천만 원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이거 사면 34평 받을 수 있어. 가슴이 뜨거워. 왜? 여러분들은 33평, 34평 아파트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24평이나 25평 아파트보다는 33평 아파트가 더 수익률이 낮다. 즉 24평, 25평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조합원들의 여러분들 이제 입주권을 조합원에게 주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에게 주는 이 아파트 평당가는 가격이 20평대, 30평대면 가격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24평의 아파트를 2,200만 원에 평당 33.3제곱미터 평당 2,200만 원으로 한다면 33평짜리는 평당 2,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게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입주 후에 가격이 여기는 3.3제곱미터 평당 6,200만 원 한다면 33평형 이거는 5,200에서 5,700 사이의 가격을 형성합니다. 그만큼 돈을 적게 투자해서 6,200만 원으로 고수익률을 높이는 거고 2,100 투자해서 24평 낮은 수익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건 반드시 더 부자 되는, 더 많이 투자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그러나 봤더니 이 아파트가 대지 2평짜리는 2평형, 5평짜리는 5평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는데 5평형 아파트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지 지분이 0에서 주택만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대지 지분 7, 8평까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20평대 이하를 줍니다. 다만 30평대에서 주고 남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등위가 권리가격 순위가 높은 순으로부터 해서 60제곱미터가 안 된다 하더라도 30평 아파트를 공급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비록 자기가 30평대 아파트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마시고 24평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수익이 더 많으니까. 요거 꼭 참조하시고요. 이 항상 재개발 지역에 가서 보면 프리미엄이 3억에 한 평에 땅값이 5천만 원이면 3억에 5천만 원, 3억 5천. 5평짜리면 프리미엄 3억에 하나, 둘, 셋, 넷, 5평 2억 5천. 그래서 가격이 5억 5천 합니다. 큰 평수를 사면은 평당 가격은 1억 1천으로 낮지만 결국은 내가 근본적으로 내야 될 돈은 5억 5천으로 높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큰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걸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평을 사는 사람은 그냥 3억 5천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30평 큰 평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10평을 사가지고 이렇게 8억을 내야 됩니다. 돈이 그만큼 내 투자금이 높아진다는 거죠.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투자금이 작고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 많아지고, 추가 부담금은 나중에 내고 화폐 가치 떨어지고 나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평수로 갈수록 평당가가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평당가가 3억 5천에서 8천만 원으로 0.8억으로 평당가가 낮다고 해서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거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작은 평수를 사라. 무조건 얘들은 24평형 또는 25평형 아파트를 받는다. 조합원이라면. 다만 30평대를 받으려면 대지집은 8평, 9평, 10평 돼야 되는데 이거 받아도 수익이 24평 못하니까 이거 받을 일이 있어도 24평을 받아서 또 다른 투자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잘 안 가신 분들은 세미나에 오셔서 집중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으니까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걸 좀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역시 평당가가 낮아지는 이유, 그리고 24평의 기본 프리미엄, 30평의 기본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걸 돈을 너무 많이 주고 사지 마라. 미래에 5년 후, 7년 후, 10년 후에 입주할 거 가지고 미리 큰 돈 내지 마시고 분산해서 여러 재개발 지역에 사는 게 더 훨씬 부자가 빨리 된다. 그러면 그 따질 수 있잖아요. 그 입증하는 현재의 가격들, 요즘 최근에 입주한 마포 그랑자이, 신촌 전 그랑자이라든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그라시움, 그다음에 송파, 이런 여러 아파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저 잠실에 있는 파크리오가 20평대에서 50평까지 다양한 평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평당가는 20평대나 30평대나 근소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같아요. 그런데 파크리오의 26평형 86제곱미터형이 지금 현재 20억 3천 정도 합니다. 파크리오는 108제곱미터형 32.7평형 24억 5천 합니다. 그리고 45평형 28억 52점이면 30억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국민평형 이하고 여기는 중대형이라고 하죠. 대형평형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전용 면적이죠. 초과하는 건
건물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돈을 많이 낸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을 따질 때 이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일반 시세의 약 한 5% 정도를 부가세로 빼고 계산하면 파크리오는 28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6억 6천, 그 다음에 30억은 28억 5천 부가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투자 대비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부가세도 낸 것도 뭔가 내 투자금이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억 3천을 26으로 나누면 평당 7,800만 원. 그 다음에 큰 평수, 대형 평형 50평짜리는 5,400만 원. 2,400만 원이나 덜 벌었죠. 그리고 30평대는 약 300만 원 덜 벌었고요. 결국은 항상 투자를 할 때 재개발에서 가장 많이 버는 것은 20평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핵가족화가 됐고 또 독신, 나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18평형, 심지어는 15평형까지도 고급 아파트 아니어도 됩니다. 서울이면은 이렇게 평당가가 더 높기 때문에 수지가 더 높다.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리센츠 아파트 13평형 방 원룸, 불량 원룸 정도의 아파트가 지금 10억 정도 하거든요. 걔는 평당가가 훨씬 높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작은 평형 원가로 사셔서 이거 원가 수준,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원가 수준 주는 거니까 작은 집은 싸게 사셔서 큰 게 벌고 다음 사람, 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겠죠. 거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팔고 나와셔서 또 재개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투자는 작은 것 투자해서 여러 개 투자, 다다익선이 돈 더 많이 번다.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요것도 설명이 좀 이 짧은 시간에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저희 세미나에 오셔서 집중 탐구 한번 강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정말 알고 시작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알고 시작하자 세 가지 좀 정리해서 요약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투자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지금 방송 시간에 못다 다룬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어디 투자하면 좋을지 그 투자 계획도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차인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정보들 잘 얻어가실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요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에 대한 문의가 전무하다가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특히 오피스텔 살 때 주의사항, 그리고 월세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좋은 매물 지역 안내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재개발 관심 많잖아요. 우리 자녀분들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재개발 투자에 비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심층적인 거 더 설명해 드리겠고요. 이보다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언제나 이 부동산 흐름에 맞춰서 그 성공 전략 짜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그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꾸준히 관심받고 있는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현금이 한 2억 정도 있어요. 네. 네, 그 2억 정도 재개발 투자 서울 쪽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네. 어느 곳이 괜찮을지, 그리고 부모님이 1억 정도가 있으신데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월세가 가능한 빌라가 있을까 하고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청자님 거주는 내 집에서 좀 하고 계시는 상황일까요?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서 네. 지금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전세 있는. 살고 있어요. 네. 그럼 우선 분양권 하나를 보유하신 상황인데 여기에 여유자금 2억 원이 추가적으로 생겨서 이 2억 원으로 어떻게 좀 재개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거 하나와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여유자금 1억으로 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 한번 해결해 볼게요. 맞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2억을 가졌더라면 적어도 한 네. 3, 4년 전에만 왔더라도 너무 그러게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요즘 금값 아시죠? 네. 금값이 한 돈에 얼마 정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한 3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안 사시는 거예요? 어디 해외 사시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고 있는데 금값 한 돈이 30만 원대 알고 안 알았어요? 네, 재테크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꼭 관심 가지세요. 지금 네. 40만 원 훨씬 넘습니다. 아, 지금 7년 만에 금값 네. 한 돈 18만 원, 20만 원짜리가 지금 금값이 40만 원 해요. 어, 지금 이게 한국에요. 돈이 막 뿌려져 있고 이자가 낮아가지고 돈 많이 나갔잖아요. 네.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만 원짜리 가가지고 중국 가서 쓰고 일본 가서 쓰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일본 돈 안 받아줘요. 죄송합니다. 한국 돈 안 받아줍니다. 동남아 가도 이제 안 받아줘요. 위험해졌네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네. 현금 갖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게 음, 현금 자산, 현금 은행에다가 돈 두고 있는 분들 있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 음, 근데 은행에서 자꾸 저축하라고 그러죠. 네. 이자는 낮고 대출 이자는 높고 그렇죠. 네. 뭐 이상한 거예요. 그죠? 시청자님, 이게 있어요. 항상 돈이 뿌려질 때는 현금을 뭔가 실물 자산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네. 과거에 1억 갖고 투자하는 것들이 거의 막 2, 3억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2억 가지고 투자할 게 현재 서울에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2억 가지고 월세 받는 거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럼 두 하지만 개를 합해서, 네. 하지만 왜 합칠 네. 하지만 그래도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여기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이거 서울에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 앞으로 한 10년 내에 마지막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방송에서 가끔씩 언급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신길 뉴타운 아세요? 신길 뉴타운이요? 신길 뉴타운. 신길 뉴타운. 네, 영등포랑 영등포랑. 실례지만 지금 서울은 분명히 안 사시죠? 네, 분명히 서울 아닙니다. 예, 서울에 어디 사세요, 지금 사시는 데가? 인천에서 살고 있어요. 어디요? 인천. 인천? 네. 인천 무슨 동이요? 여기는 주안동. 주안동. 네. 주안동 3번 버스 지금도 있어요? 3번 버스요? 예. 저는 여긴 하객동이라서 3번 하객동 버스. 주안역에서 하객동까지 3번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 인하대학교 앞에까지. 아,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제가 인하대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이고, 예. 아, 반갑네요. 근데 서울하고는 인하대에 거의 나오셔서. 안 오셨나 봐요. 그죠? 네. 예. 시청자님, 네. 지금 시청자님이 서울에 네. 입성할 기회를 드릴게요. 서울에 지금 2억을 가지고 들어오려면은요. 네. 이미 유명해진 데 있잖아. 유명한 지역이죠. 유명해진 지역. 네. 유명해진 곳 투자 불가. 네. 그리고 아쉽네요. 2억 가지고 유명해지지 않을 곳 투자하면 절대 안 되겠죠? 네. 가격이 안 오릅니다. 이런 데는. 네. 그래서 민감해요. 2억 갖고 투자하려면요. 그래서 네. 2억을 가지고 지금은 험난해요. 지금은 험난하지만 앞으로 3, 4년 후에 유명해질 곳 이걸 투자해야 돼요. 오. 유명해질 곳. 네. 예. 예를 들어서 네. 공덕동 들어봤죠? 공동, 네. 예, 공덕동은 유명해진 곳이에요. 뭐 염리동, 용산, 네. 청파동, 원효로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죠. 근데 가보지는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신길 뉴타운도 모르는 분이 네. 용산, 공덕 알잖아요. 네. 그럼 여긴 유명해진 거예요. 전국 버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2억 갖고 투자가 안 돼요. 네. 이해가셨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동네 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수많은
뭐 유튜버들이니 막 이상한 뭐 전문가 이런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거기 투자에 또 유명해지면 그때 나중에 후발주자 올 때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찾아야 돼요. 아, 하객동 장미 아파트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장면부터 있어요. 거기 거기 재건축 안 해요? 네, 아직은 안 됐어요. 신동아는요? 신동아는 감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안 돼요. 지금은 네. 이제 거기 이제 그 집창촌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하객동 쪽이 더 커지겠죠, 응현동하고. 네. 예, 일단은 그 인천에 하나 있을 테니까 분양권 그쪽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검단에 있어요. 어디요? 검단. 검단에 네. 그 분양권 전매 제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전매 제한이에요. 제한 주행 중이에요? 네. 여기 실거주 목적이었어요? 여기 투자 목적으로 샀어요? 실거주도 하고 투자도 하고. 좋아요. 네. 실거주만 하고 투자는 기대하지 마세요. 거기 투자 별로예요. 그럼 딴 곳으로 가야 될까요? 제가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이게 전매 제한하면 1순위로 네. 먼저 매각하고 다시 상담하시고 오늘 네. 투자해봐서 오늘 여기 네. 이 지역 내가 가르쳐 투자해봐가지고 네. 여기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 가격 네. 오르면 뭔가를 어떻게 네. 해야 되겠다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오늘은 네. 귀 딱 열고 눈 char고 잘 배우세요. 네. 예. 네. 이게 앞으로 2, 3년 후에 어떻게 되는 지역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항상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는 좋은데 네. 가격이 싼 지역 있죠. 네. 거기에는 혐오 시설이 있거나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기에 불편한 시설들이 있는 데 있어요. 네. 그런 데를 사두세요. 그 다음에 걔들이 가격이 오르는 걸 보셔야 돼요. 옛날에 네. 여기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공덕동 거기가 원래 아세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태양으로 보는 게 이게 달이었어, 달. 아현동이 달동네였단 말이에요. 달동네. 지금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48이요. 48이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이 친구 이대 안 나온 친구 있어 없어요? 이대 앞에 있죠. 보면 아현동 달동네였잖아요. 네. 억지로 내가 알게 하네 정말. 달동네가 지금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크래시 포레스트 자이 들어오면서 지금 33평의 아파트가 막 20억 이렇게 가잖아요. 네. 달동네가 노후 주거지가 혐오한다고 할게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할게요. 그게 없어져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가격이 오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데를 찾으라는 거예요. 용산 이렇게 유명한 데 꼭 보면은 투자 초보 그리고 나중에 보면 투자에 꼭 실패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명한 데만 물어보거든요. 오늘 어디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전화한 게. 마포? 마포? 그러니까 네. 보니까 꼭 실패할 사람이라니까. 그러게 연락드리기 잘했네요. 좋은. 아셨어요? 네.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유명한 곳 찾는 사람들은 실패할 네. 사람들이 높아요. 벌더라도 아. 덜 벌어. 남들은 2억씩 버는데 한 5천 번다 이 말이에요. 왜? 유명하니까 이미 비싼 거잖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꼭 잘 배우세요. 네. 오늘 투자 안 해도 되니까 여기에 딱 여기 사진 찍어놓고 오늘 방송에서 네. 사진을 찍어놓고 여기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쫙 보세요. 그냥 시간 관계상 네. 여기 혹시라도 모르면 세미나라도 와가지고 좀 들으세요. 네. 9D라고 알아요, 몰라요? 네. 9D. 구디 알죠? 가디는? 가디도 알죠? 구디 알죠? 여기도 저 알아보고 있었어요. 예. 여기 구디 가디. 9D하고 가디가 있으면 이 네. 주변은 전부 직주 근접 지역이에요.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면 가격이 올라 안 올라요? 오르죠. 이렇게 서울에서 많은 직장인과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구로와 금천구가 가격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낙후되어서. 그렇죠. 노후 지역, 낙후 지역. 이렇기 때문이잖아요. 이 노후 지역에 아파트를 다 지어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노후 지역이니까 상대적으로 위치적으로 안 좋은 광명이 지금 가격이 비싸죠. 네. 광명이 지금 막 재개발하고 해가지고 비싸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노후가 여기 꽉 차가지고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광명에서 구리 쪽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오겠죠. 신안산에서도 개통되고 7호선도 있고 여의도도 가고 하니까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금천구 있잖아요. 네. 금천구 여기 금천구 금천구청역 시흥동에서 독산동, 독산 4동, 독산 3동 여기에 재개발 지분 투자하세요. 재개발에는 모아타운과 신통기획이 있는데 신통기획은 토지거래 허가, 우리 분양권 있는 사람들은 허가가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모아타운 재개발 예정지나 돈 맞으면 재개발 투자하시기 바래요. 그렇다고 또 조원동으로 가면 안 돼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역 주변 구로 디지털 단지 역 주변 장사가 잘 되니까 반대파가 많아요. 아셨죠? 네. 그리고 신안산선이 이렇게 뚫리거든요. 이렇게 네. 신안산선 뚫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억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여기예요. 그런데 네. 여기가 월세가 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잘 나갈 것 같아요. 잘 나가요. 그러면 아까 2억까지는 어르신 2억 갖고 네. 월세도 받고 아파트 입주권 받아서 가격도 오르고 그러니까 네. 도랑치고 가재 잡고 꽉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여기에 하라고 하세요. 2억 갖고. 지금 2억 갖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유명한 데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가면 비싼 돈 나기도 덜 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는 아까 답하신 것처럼 안 된다. 그래서 여기로 가셔라. 아셨어요? 네. 그리고 몇 년 지켜보라고 그랬어요? 한 4년 지켜봐요. 2년. 최소. 가격이 재개발되는 거 하고요. 재개발로 구역 지정돼서 가격 오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가장 가격이 많은 것은 구역이 지정될 때 가장 많이 올라요. 그 다음은 조합 인가, 그 다음엔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 뒤로 갈수록 비싸고 적게 올라요. 지금 너무 내가 설명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빨리 끝내달래. 지금 다음 또 시청자분 기다린다고. 내가 강의하듯이 가르쳐 준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한다? 세미나 오셔서 더 들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여기 정 안 돼 지켜라도 보고 계세요. 네. 예, 항상 네, 부자 감사합니다. 되고 꼭 네. 서울에 내 아파트 있는 날 오기를 꼭 두 손 모아 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 주셨던 금액에 맞춰서 서울 구로구 쪽 이렇게 남서부 쪽을 일러드렸으니까 그쪽에 한번 가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현재 그 빌라 네. 1주택 소유하고 있고요. 네. 화목으로 지금 서울 재개발 빌라를 하나 더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본 지역은 대흥 서강 역세권, 네. 대방 역세권, 네. 다양 1동 모아타운 이렇게 세 군데 관심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디가 좋을지 네.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마포구 서교동 소재 빌라인데요. 네. 이게 매도하는 게 나을지 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네. 마포 서교동 빌라는 그럼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임차. 이것도 투자 목적으로 그냥. 네네. 그래서 지금 1주택 상황이긴 한데 우선 이거의 투자 가치도 계속 좀 가져가 봐야 하는지 서교동의 다세대 주택도 하나 궁금하고 또 여유자금 3억으로 말씀 주신 대로 역세권 개발 아니면 모아타운을 지금 세 지역을 말씀 주셨거든요. 이 지역에 투자를 좀 어디를 해보면 좋을지까지 한번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답은 짧고 굳게 말씀드릴게요. 네. 서교동 빌라 안 오름. 네. 사놓고 엄청 안 오르죠? 네. 전셋값만 오름. 네. 그죠? 근데 맞습니다. 전셋값 오르다가 허그를 얼마나 부자를 만들려고 하는지만 전세 보증보험 하면서 전셋값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전셋값 통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유동이 왼수야. 아, 왜 속이 시원해요? 아, 예,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정확하니까 방송에서 상담해드리고 하지요. 아, 네. 석유동은 이 합정동이나 망원동처럼 재개발 이슈가 없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신축이 좀, 신축도 노후도 알겠지만 월세가 잘 나가요. 아. 여기는 처음에 투자는 전세로 했다가 월세로 다 바꾸는 데거든요. 네. 월세 잘 나오는 데는 재개발 투자하지 마세요. 아. 맨날 주민들 반대해요. 특히 네. 다가구나 다중주택 있잖아요. 갖고 네. 있으면서 월세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네. 재개발하자고 하면 내 눈이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돼. 이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걸어요. 알았죠? 네. 멀리 네.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매각. 왜냐하면 네. 목소리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될 목소리야. 애들도 키우고. 아, 네. 투자 잘못. 이 상담 좀 하고 투자하세요. 그냥 혼자 가서 공부한다 가지고 그냥 하지 마세요. 그 진짜 아까워 죽겠어 돈도. 시간도 아깝고 알겠습니다. 돈도 아깝고. 네. 그다음에 자양 1동. 네. 아니 자양 2동 강변이면 강변이지 자양 1동 찾는 이유는 돈이 좀 꼬여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있잖아요. 한 번을 투자해야 돼. 제대로 투자해야 되는데 돈에 네. 맞춰서 투자하면 맨날 소교동 투자, 1동 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자양 1동 이런 모아타운 이건 정말 배 아파요. 왜? 이쪽 있잖아요. 이 도로 요 밑에 성수동, 자양 4동, 자양 2동, 자양 1동 요거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네. 한강변 투자 아니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합정동 모아타운 투자하세요. 아. 훨씬 더 빨라요. 여기보다. 네. 합정동 모아타운 예정지. 그래도 지금까지 석용 투자한 거 배 아픈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내방역 역세권 있잖아요. 아니, 대방 역세권. 어디야? 대방. 대방역. 네. 꼭 돈 없으니까 그럴 때만 찾더라. 비슷한 데 찾잖아요. 그죠? 네. 노. 그런데 지금 품질이 좋은 네. 대흥 서강대 역세권 있잖아요. 네. 얘는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지금 그래서 고민 중이야. 네. 얘 무조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아. 그리고 얘가 돈이 안 되면 무조건 합정동만 하세요. 망원동도 지금 비싸졌죠? 네, 망원동하고 좀 합정동 올랐어요. 위치가 어디가 좋아요? 합정동이 좋죠? 당연히 합정동이죠. 네. 합정동 투자하시고요. 네. 여기가 지금 현재 대흥 서강대역 역세권 개발 네. 이거 잘 갈 거예요. 무조건 투자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아. 네. 그다음에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가르쳐 줄까요? 네. 돈이 더 들어가면 또 열받을지 모르지만 알려주세요. 석유동 팔고 나면 네. 석유동 팔고 나면 여기가 보일 거예요. 돈이 좀 더 들어가요. 네. 그 돈 합쳐가지고 마포역 있죠. 네. 마포역 3번 출구 쪽에 가서 보면 네. 여기 우성 아파트, 도화 우성 아파트 밑에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마포 네. 초등학교 밑에 마포역과 초등학교 사이에 여기에 도화동 마포역 역세권 개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 네. 이거 돈 됩니다. 이거 하고 요거 두 개가 아셨죠? 이거 안 네네. 되면 또 이거 하시면 돼요. 대흥 서강대역 아, 아셨죠? 그럼 대응 소강도 괜찮긴 한 거네요? 아주 괜찮아요. 아, 네. 네,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마시고 항상 네. 여러분의 투자의 동반 반려자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보셨던 지역 중에서는 대흥, 서강,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물건을 정리하고 여유자금이 조금 더 생기면 마포 도화 역세권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잘 비교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이번 주말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편한 마음으로 보내는 월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